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자주 구매하시나요? 저렴한 가격에 끌려 물건을 샀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소띠분들이 풍수학의 관점에서 집에 절대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8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소원을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세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 들여놓으면 안 되는 물건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소지품입니다.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한 사람의 물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나 자살 등 불행한 죽음을 겪은 사람의 물건은 다릅니다. 이런 물건에는 생명력 대신 죽음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옷이나 가구를 집에 들이면 그 슬픈 기운이 가족의 행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띠 사람들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이런 기운을 피하려 합니다. 이들은 집에 들이는 물건의 내력을 꼼꼼히 확인하며 불안한 느낌이 들면 단호히 거부하는 편입니다. 가령 중고 시장에서 저렴한 소파가 눈에 띄어도 마음에 걸리면 소띠의 조심스러운 본성이 작용해 포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 망한 가정에서 나온 물건도 집에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몰락한 집에서 나온 물건은 찻잔 하나라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파산한 가정의 불운한 기운이 물건에 배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심지어 작은 장식품이라도 망한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집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잘 나가는 가정이 이사하며 나눠주는 물건은 생동감이 있어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소띠 사람들은 꾸준함과 안정감을 중시하며 주변 상황을 차분히 살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한 친구가 준 TV 대신 성공한 지인이 나눠준 TV를 선택하며 기운의 흐름을 따릅니다. 이는 소띠의 침착한 판단이 드러난 사례로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중고 의류, 특히 사망자나 몰락한 사람의 옷입니다. 옷은 사람의 에너지와 가장 가까운 물건으로 풍수학에서는 이를 신중히 다룹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나 몰락한 사람이 입던 옷은 부정적인 기운을 품고 있어 입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고 의류 시장에서 저렴하게 파는 옷 중 일부가 이런 배경을 가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소띠 사람들은 세심함과 끈기로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세일로 산 스웨터가 왠지 무겁게 느껴지면 그 기운을 의심하고 과감히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띠의 참을성과 신중함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집안의 기운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네 번째는 제사 도구와 관련된 물건입니다. 제사는 조상의 기운과 연결된 중요한 의식이라 제기나 제사용품을 다른 집안에서 중고로 드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가문의 조상을 위해 쓰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조상의 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되어 불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상을 모시던 집에서 물려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실용적인 면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받은 제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출처 불명의 중고 제기는 피합니다. 이는 소띠의 안정적인 가치관과 실리가 어우러진 선택으로 집안의 조화를 지킵니다. 다섯 번째는 신발과 모자입니다. 풍수학에서 신발은 성공을, 모자는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는 중고로 쓰면 안 되는 물건으로 꼽힙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중고 신발을 신기면 그 아이의 잠재력이 억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옷은 중고로 입어도 괜찮지만 신발과 모자는 새 것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소띠 사람들은 노력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며 가족의 행복을 세심히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중고 신발 대신 새 신발을 사주는 선택으로 그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는 소띠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결합된 모습으로 집안의 번창을 돕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전제품입니다. 중고 가전을 들릴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공짜로 받으면 그 사람의 운이 물건에 남아 집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몰락한 사람이나 비극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전제품은 절대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띠 사람들은 관계에서 신뢰를 중시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이혼 후 준 공짜 냉장고를 받기보다는 소액이라도 지불하거나 정식 매장에서 구매합니다. 이는 소띠의 신중함과 실질적인 태도가 반영된 사례로 집안에 불쾌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7번째는 죽은 것 또는 생기를 잃은 물건입니다. 죽은 나무, 말라가는 식물, 병든 동물은 생명력을 해치는 요소로 집안의 운을 떨어뜨립니다. 병든 동물을 데려오려면 내가 그 동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띠 사람들은 생명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집안의 활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화분이 계속 시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병든 동물 대신 건강한 식물을 드립니다. 이는 소띠의 인내와 조화를 추구하는 성격이 나타난 것으로 집안의 생기를 북돋웁니다. 마지막 8번째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금기 물건이 아니라면 선물은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선물을 많이 받는 집은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곳이고 선물을 주는 것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일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며 선물을 통해 따뜻한 기운을 주고받는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받은 장식품으로 집을 꾸미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거나 가족에게 선물을 주며 유대를 다집니다. 이는 소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결과로 집안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당근 거래 시 꼭 지켜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받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내세요. 돈을 지불하면 이전 주인의 운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물건을 공짜로 받으면 그 물건에 얽힌 사람의 에너지가 따라온다고 봅니다. 특히 지인이 그냥 가져가라며 준 물건이 어려운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집안에 불편한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무료로 준 세탁기가 그들의 힘든 시절을 겪은 물건이라면 그 무거운 에너지가 집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이라도 지불하면 거래가 명확히 끝나며 기운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이라도 1,000원이라도 드릴게요라며 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소띠분들이 전하는 풍수학적 조언을 통해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집에 좋은 에너지를 채우시면 삶 곳곳에서 기쁨과 풍요가 샘솟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